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올여름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과 수해에 대응하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의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의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과 관련된 제도와 그 밖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과 4일에는 보람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학생 스스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6일에는 양지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는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민주적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세종시 의원들과 사무처 전 직원 일동은 이례적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수해가 남긴 상처를 조속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임시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와 긴급 현안 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입니다.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여미전, 박란희, 유인호,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 운영소위원회가 열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시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 방문하여 국회 규칙 제정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이웃의 모습들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수해 복구의 마지막까지 지원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행정복지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고민과 시민들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수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4회 임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의 임시의 회기 중 8월 29일과 30일에는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6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9월 5일과 6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 56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40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건 전체에 대해서는 배부드린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며 의원별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 사업,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개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관리 조례안입니다.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등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모사업 추진 전 검토 사항들과 의회 사전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유인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 요청 및 학대 행위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수행 업무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재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야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상징 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및 전시회와 융합하는 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전담 기구를 통한 업무 수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최현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빈집 소유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이 철거된 토지, 공용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 이용요금 산정 기준의 대체 공휴일에 포함하고 캠핑장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10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활동 촉진을 위해 사회공헌 주간, 사회공헌 인증, 사회공헌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1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시민 인성 교육과 연계한 서예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번째,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서점에 대한 우선 조달 계약, 지역 서점 인증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주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5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여야 정당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수재민들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생사를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평온했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4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3건으로 의원별 주요 조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매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도로에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사체 발견 신고 접수 시 즉시 수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야생동물 등의 충돌 사고 방지 최소화 및 동물 사체의 신속한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광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구하여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내 건설 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 품질 향상 도모 및 건설기술 선진화를 통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국내의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은 소음 측정 등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마련, 예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소음 저감 용품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 발생을 최소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관내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수거함 설치 시 도로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변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적법하지 않은 수거함은 시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번째,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장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려는 자에게 일정 자격과 복장 및 장비를 갖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여 보도 공사 현장에서 시민의 보행권 보장 및 보행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 조성 확충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국가균형 발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0번째,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고등학생 통학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등하교를 위해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됨에 시장은 청소년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1번째,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지 한 필지 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법에서 제한한 7인 이하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안을 쉽게 전이하기에 같이 슬퍼하고 더불어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각 교원단체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서울 서희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세종 시민들께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하며 세종시 의회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비상 상황 시에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시는 집행부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제84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의 경우 제정은 8건, 일부 개정은 3건이며 교육청 소관 8건, 시청 시민안전실 2건, 소방본부 1건입니다.
제정 및 개정 사항 조례 취지는 세종시의회 입법 예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학생 학력 지원에 관여하여 이소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조례안과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을 마련한 이번 조례안의 경우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내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게 하여 단순히 부진 여부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 다채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문화 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접 이중언어 강사들과 교육 지원에 관한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발전하는 세종교육의 한 측면에서 가장 학습이 어려운 부분에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의원님이 세종교육 현황을 세심히 분석하여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시 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통합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시민안전 및 소방 부분에서는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최원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지원 조례안, 김학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이 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의 경우 교육 부분에서는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으며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학교 내 학생 사이에서 학교 폭력으로 접수 처리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하는 폭행, 살인 및 살인 미수 테러 범죄 사건 뉴스가 있었습니다. 교육과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안전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기구의 역할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안 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일회성이 아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긴 호흡을 갖고 신뢰와 연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비평의 자세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이번 여름은 가뭄과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 태풍 또다시 이어지는 폭염 등 계속되는 극한 기후에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충북 오송에서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으며 우리 시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도로 침수 등 많은 시설 피해가 있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협의안 2건과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의안 및 결의안을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월정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원의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에 필요한 징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포상의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